시댁 제사에 남편만 보냈다. 그러니까 시댁 일을 꼭 이렇게 시시콜콜 우리 집 일도 이렇게 시시콜콜 좀 이렇게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댁 저는 결혼한 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너무 시댁 스케줄이어서 아직 잘 모르는데 2년 되신 거예요? 3년 되신 2년 반 정도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짧게 결혼 생활한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시시콜콜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20대도 힘들다는 40대 임신을 바로 2달 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결혼하자마자 막 이렇게 시댁에 가갖고 제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아기를 추석 전에 임신을 어이구, 추석 전에. 안정기에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갈게요 그랬더니 정말 화내시기 직전까지 정말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정기니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되게 쿨하시고요. 첫 명절인데. 네, 첫 명절이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사인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병날 수 있다고 신랑만 보내라고 해서 요번에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아니라고 저 정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랬더니 그쪽에 또 어떤 말을 들으시려고 아니에요. 또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려고 했더니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정말 화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좀 그런 게 너무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결혼하셔서 시댁에 몇 번 가셨어요? 지방인데. 몇 번 못 갔어요. 왜냐면 지금 또 가야 되는데 추석인데 고민이 둘째를 또 추석에 맞춰서 이렇게.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효도를 하네요, 엄마한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어머님이 좀 이해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포기 같은데 내가 보지. 내가 아니 사업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사업을 하셨어도 시어머니. 그쵸, 그럼 제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 다시 오셨어. 첫 말부터가 도대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뭐 우리 집 일도 그런데 뭐 내 집 일도 잘 시시콜콜이 알 필요가 없는데 뭐 시집 일까지 시시콜콜 알아야 되느냐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첫 번에. 그렇게 시시콜콜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그 신랑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집 식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게 남의 집이 아니야. 그건 내 집이고 내 부모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 시댁을 갖다 남의 집으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 언니 여기 세 번만 나오시면 맞아.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유아나 씨가 처음에 혼나셨던. 저 시어머니. 처음에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 뭐 시댁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잠깐 이제 한국에 잡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희 큰 시아주버니가 이제 그동안 결혼을 하고 용돈도 못 주고 애들도 못 사주고 나 맛있는 것도 못 사줬다고 그 추석 전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꽤 큰 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이걸로 뭘 사 먹어라. 단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말하지 마라. 큰 돈이니까 워낙 큰 돈이었기 때문에 괜히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러고 안 알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시아주버니가 우리 집에서 나왔는데 또 저희 아파트에 우리 바로 윗동서에 동생이 사는 거야. 복잡해. 그러니까 그 동서가 그 동생네 집에 놀러 오다가 시아주머니 차를 본 거야. 그런 거 차도 알아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큰 동서한테 말을 한 거야. 시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나왔어.
근데 왜 나갔을까?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지. 아마 추석이니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어머, 뭐 이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서하고 그 우리 형님 둘이서 날 딱 부르더라고요. 잠깐 정유경 잠깐 와봐. 딱 이래요. 그러서 이제 갔더니 이제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불러서요. 정유경, 너 동서, 그러니까 형님과 동서 사이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알아? 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돈을 주고 갔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저 시아주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혼나고 뭐 너 건방져 막 저 그렇게까지 소리를 들었었어요. 너 시건방져 어떻게 너 형님한테 그런 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막 네 그러고 이제 막 울고불고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우리 형님이 나 불러가지고 막 이랬다 그랬더니 남편도 가만히 있다가 그걸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난리 났어. 야, 불난만 근데 들었네.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 그걸 형님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자기만 아신 거야. 형님들한테 너 이렇게 걔를 갖고 이렇게 뭐 써?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더 큰 용돈을 주셔. 그러더니 그걸 딱 주시면서 너 저것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제부터. 저것들하고 이제 놀지 말고 네가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 놀지 말고 그냥 난 너가 이쁘니까. 계속 돈을 받으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야. 야, 소리나는 장사가 아니야. 괜찮아, 몇 번만 갔더니. 네, 그래서 멋진 시댁이야. 아니, 뭐 돈으로 그래가지고 막 입막음을. 그냥 끝났어요. 예,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얘기하시기 편할 정도로 친해지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좀 안 이렇게 보여요? 아직까지? 지금 안 보죠, 뭐. 예. 며느리가 사사건건 알려고 안 해도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일일이, 그리고 우리 집은 며느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외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어머니가 아주 그냥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울 일 있으면 전화를 하신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여자분을 만났나 봐요. 정정하시네요. 전사전. 뭐 유전 이런 말 하지 말고요. DNA 아니, 이런 거 안 했어, 아버지가 안 했어. 건강하시다고. 아, 그럼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아셨대요. 누군지도 알고. 상대가. 그 이제 직원 중에 누구였는데. 아이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참다가 아버지한테 몇 번 경고를 하셨대요. 근데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떡해. 며느리한테 전화했잖아요. 네. 저희 와이프한테, 집사람한테. 막 울면서 너희 아버지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뭐 그 X를 아직까지 만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상의를 어떡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버지 욕을 해야지. 어머니 이해하세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 집사람이 결혼 초부터 엄마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엄마. 예. 그러니까 아버지 욕을 같이 했대요. 엄마보다 더 했대요. 우리 아버지 욕을. 그것도 문제. 네,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네. 너밖에 없다, 야. 그리고 이제 좀 화가 좀 풀어졌나 보죠.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 왔대. 야, 애미야. 네가 뭘 알고 네가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해가지고 두 분이서 대판 싸우고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지금 애미한테 어제 통화했는데 애미도 그러더라. 심하다고. 당신 인간이냐고. 잠깐만, 이게. 아버님도 안 한 며느리만 너무 중간에서. 이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뭘 알고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대요. 근데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아버님 욕하지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것도 현명하네. 네, 그러니까 엄마를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저 애비랑 살고 있는 여자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아까 유전 얘기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왜냐면 아들 있죠? 네 진짜 속마음 아니지. 이해하지. 그래, 알았다. 에?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나오라. 끊으면서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 아내를. 그 아버지 만나러 갔더니 진짜로 돈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너라도 이해해니까 고맙다. 너희 엄마가 이해 안 가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해결을 했대요. 너무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두 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 편이 며느리는 그렇죠. 며느리는 며느리는 내 내 편. 편이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서 진짜 잘했다고. 돈까지 풀어오고. 지 혼자 썼어요. 당연히 혼자 써야지 지금 그 돈을. 이게 뭐냐면 며느리는 알고 싶지 않지만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자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며느리가 시댁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는 게 낫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사니까 모를 수가 없네. 모를 수도 또. 예. 없거니와 제 아내는 외교, 국방, 안보는 손을 안 대요. 어머니 아버지의 외교, 국방, 안보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친구분들 밖에서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고 누굴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대신 내치, 재정, 뭐 이런 내무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아내가 그래야죠. 다. 네, 그래서 총리네, 총리. 그럼 뭐 해요 이혁재 씨는? 전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그냥 살아요. 열심히. 그냥 살아요. 통반장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있잖아요. 아이, 진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런데 꼭 이혁재 씨가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엄마. 왜냐하면 부인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는 입장이요. 사실은 아들보다 더 중요해요. 결혼을 했을 때 이 시댁의 일이라는 걸 내가 왜 며느리는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손님 같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며느리가 한 5년, 10년째 돼도 시댁에 가면 손님이야.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서먹서먹하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으면은 시댁의 일은 뭐 시시콜콜이 뭐 안 알아야 될 것까지 알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뭐 어디에는 대소사 뭐 누구네 일가 친척 뭐 이런 거는 대충 알아야 이 집에 질서가 생긴다 이거지. 아들이 안 해도 며느리가 하면 다 잘 해결이 돼요. 아니 그게 아내가 평소에 제 남편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저희 아내는 안 하는데 아내가 일찍 들어와 딱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면은 그걸 왜 그걸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가 안 나오게 돼. 왜 이러면 아버님 생신이죠 그러면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 그럼 남자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고 그냥 괜히 이렇게 그냥 내무부 장관이 뭐가 다르겠어 그거지. 그 그런 게 집안 있어. 일을 잘 처리하는 게 그런 거지. 남자들은 부모님 생일 모르는 게 너무 큰 자랑이에요. 뭘 매달 난 몰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는 딱 3가지 날짜밖에 몰라요. 마누라 생일, 결혼 기념일, 처음 미팅에서 만난 날. 나도 다 똑같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생일 알 필요가 없어. 와이프에 대해서만 아니면 집안 전체.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아내가 거예요. 다 해주면 이제 날짜 맞춰서 연락해주면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하다니까. 난 부럽지 않아 형이. 왜? 아 피곤해. 아니, 늘 그렇게 돈을 안 주장하셨잖아요. 뺏겼잖아요. 저는 예, 이렇게 합니다. 반대 입장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하고요. 생색을 내는 건 아내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조카가 뭐 해외 간다 그럴 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또 아내한테 내가 슬쩍 돈을 줘서 이거를 조카를 돈을 줘서 그걸 돈을 다 맡기면 알아서 다 해. 나는 근데 나는 이경재 원장이 맞다는 게 뭐냐면 형은 돈을 다 줬어 순간 아내가 감사하겠지만 이경재 원장처럼 필요할 때 딱딱 주는 게 아내는 더 고맙게 느껴져요. 그게 더 좋은 거야. 나도 그렇게 하거든. 아니야, 우리 다 주는 거 좋아해. 그치? 다 주는 게 좋은 거야. 저희가 다들 쉽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댁 전문가죠. 왜냐면 저는 거기서 50년을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를 누구보다 제가 잘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맞지. 어설프게 아내가 해결하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처가댁 문제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아내의 문제를 보고 내가 해줄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생색을 내는 게 맞고. 그래서 뭐 이런 경조사야 사실 딱딱딱 정해져 있는 날이고 뭐 금액 같은 거는 뭐 네.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집안의 성향, 가족들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은미 마담님은 사실 이제 2년 정도 넘었으니까 혹시 뭐 약간 뭐 삐끗했던 적은 없나요?
그 시댁에서 1박 2일로 가깝게 국내에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데 같이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같이 갔는데 저희 집은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모이면 저녁에 맥주 한 잔씩도 하시고 또 그러시거든요. 근데 시댁은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더니 9시 정도에 불을 다 끄시더라고요. 다 술도 한 모금도 안 드시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도 이렇게 술을 한두 잔 하는 편이었는데 좋더라고요. 싫었으면 결혼을 뭐 이렇게 안 맞았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갑자기 9시에 잠이 안 오잖아요. 밥 먹어야지. 진짜 어려운 분위기는 시차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내가지고 저는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잤는데 어쨌거나 그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시댁 분위기가. 9시부터 불 끄는 분위기. 네. 어렵게 사셨나? 등환관제 이런 거에. 아니 지금 아직 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집 그쵸, 같다 이렇게 아직,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한 4년 5년 되면 이제 뭐야 짜증나게 뭐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랑의 사랑도 많지만 저는 그 시댁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시댁을 느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 왜냐면 일체 날짜에 대한 생각이, 숫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일단 뭐 가족적인 거 그리고 약간 시누이들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머니가 거의 전과처럼 이미 보여주셨어요. 명절 때도 그냥 게스트처럼 계십니까 해서 들어가서 답니다 짭니다만 하고 나오시고 약간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미국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식성 빼고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냐고 생각되냐면 어느 정도 할 시누이의 생일 정도는 생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네, 시누이들의 생일을 제가 딱 챙겨가지고 그래야 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삶이. 시누이가 좋아할까? 아, 좋아할 것 아이 같은데요. 시누이 생일도 그럼 알아야지 지금 시누이 그쵸? 생일거는. 형님,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 그러면 좋지. 그러면은 둘 사이가 너무 좋아지지. 그쵸. 사이가 좋아지지만 그거는 서로가 힘드니까. 쉽게 지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며느리들은 남자들이 거의 다 그래도 알아야지. 무슨 생일도 알아야 되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인데 친정 문제는 어때요? 친정 문제는 남편이 좀 속속들이 다 알고 아니면 막 다 챙겨주기를 원하는 친정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난 싫어요. 나도 싫어. 왜 이렇게 달라요? 왜냐면 싫어요? 왜 싫어요. 싫으세요? 친정 문제가 드러나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남편이? 모르는 게 약이고 또 제가 도와야 될 일도 있잖아요. 친정에 또 제가 장녀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될 것도 이런데 저는 100% 얘기를 해요. 이번에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뭘 했어. 뭐 이렇게 하지만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다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굳이 남편한테 친정 일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알아갖고 신경 쓰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말에 동의해요. 선생님 아니거든요. 그럼 노래 한번 불러드려요. 아유, 그냥 내가 보니까 친구 같은데 아니면 언니거나? 언니. 네. 근데 저희 집 일을 또 혹시 뭐 저희 오빠나 또 저희 동생이 또 바람을 펴가지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새치콜콜이 알게 되면은 제 자존심이 좀 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저희 오빠나 뭐 이렇게 동생이 이제 바람을 폈었어요 한 번.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새언니 이제 그쪽에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굴고. 이게 그렇더라고. 우리 오빠 편이나 내 동생 편을 들게 돼. 물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시댁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나는 편 안 들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댁에 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집안의 흔히. 그렇죠. 저도 보라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보라 언니. 저는 계속 혼자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는 얼마나 그게 부담이며 얼마나 짐이 되겠냐는 거죠. 나는 그 생각에 정말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가 예를 들어서 알고 싶어 하면 알려주겠지만 솔직히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저희 부모님을 뵐까 말까 한 남자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말로 던진다고 해서 그거를
속속들이 알아주지도 그렇죠. 않을 뿐더러 해결하지도 않을 거면 세상에. 그냥 제 선에서 다 해결하고 정말 큰 것들 꼭 우리 가족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만 전달하지 우리 남편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일부러 전달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남자분들은 너무 편한데요, 지금. 아니 근데 예. 프로그램의 지금 흐름이 요즘 젊은 분들도 좀 대변해 젊은 남자분들은 반대예요. 더 처가. 이것저것 다 얘기, 막 끌려가서 견뎌서 다 다니고.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아 그러세요? 아유 예. 너는 우리 집 일은 다 알고 있고 나는 신경 안 쓰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똑같이 챙기자는 거고 못 갈 수는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집 일도 못 가고 처갓집 일도 못 갈 때가 있는데 알고 있고 일단 내 뜻은 전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챙기는 거 아닙니까? 꼭 가야만 챙기는 게 아니라. 뜻을 챙긴다는 게 어느 정도 얼마 전에가 아니라 2년 됐을 거예요. 얼마 전이네. 처갓집 일인데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봐요. 너 얘기 안 했냐? 하는 그런 눈빛으로. 뭐냐면 치매가 이미 완전히 진행되셔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치매 환자한테 이렇게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네. 장모님한테 가지 말래요. 가도 모르고 너무 정말 가슴 아픈 거 보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저한테 그 말을 안 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진짜 가겠다 그랬더니 집을 안 알려줘요. 형제 자매들이 보지 말라. 나중에 제가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알아서 좋을 게 뭐 있냐.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한 게 사위 보고 알아서 좋은 게 좋을 게 뭐 있냐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안 챙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섭섭하지. 저한테 말 안 해준 거는 섭섭하지. 네, 제가 집에 가면서 진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정말 막 쌍욕 빼곤 다 막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한 번은 못 뺐어요. 아직도 못 오게. 말씀을 네, 못 못 오게. 알아보니까 그 아내들은 뭐 지금 이제 우리 마담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는 해야 돼. 그것도 이해는 하긴 하지만 아니, 요즘 그래도 친구들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 부모 모습이 좋다고 보고 나쁘다고 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고 그게 아마 운동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 찾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도 살아 계실 때 얼굴 보는 게 제일 낫거든요. 이제 우리도 장인어른 10년 앓다가 치매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가 이제 장인어른 치매인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도 이제 찾아가서 뵀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딸 있는데 이제 잠깐 여행을 갔어요. 2주인가 3주인가 여행을 갔어요. 근데 사실 그 아픈 잘 못 알아보는 장인 얼굴을 뭐 이렇게 와이프 대신해서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으니까 분명히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를 바라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주인가 3주인데 그걸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제 루틴으로는 빠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근데 와이프가 없는 자리면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예요, 3번을. 딱 귀국하자마자 묻더라고요. 데리러 갔더니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우리 너 엄마 아플 때도 내가 안 갈 거야. 너 없으니까. 공평하네. 공평하지. 근데 정말 아니 그동안에는 참 그 레귤러하게 사기치고 그래도 그 간병인 아줌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잘해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뵀는데 그 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네.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아니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와요? 돈을 갖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 주변에는 그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에 후배들 봅니까? 이렇게 많이 끌려다니는 거 이렇게 그럼요, 무슨 뭐 사실. 가족 우리 부모님은 못 모시고 가도 친정 여행은 꼭 따라가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진짜 한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30대 그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냥 참 못났다 정말. 그러니 그런 시어머니는 오죽하겠어. 예. 그 아들의 엄마들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 아들의 엄마도 딸이 있어서 또 사이랑 그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딸이 없으면
아니면 또. 아니, 그러면 좀 불공정한데 딸 아들이란 건 랜덤으로 똑같이 숫자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저 집 가서 사회 노릇하고 잘 어울려 살면 내가 내 딸 데리고 그 사이랑 놀러 가면 되지. 그걸 그렇게 왜? 생각하면. 우리 딸은 안 그렇거든. 보통 그런지. 맞아, 맞아. 어머님은 그런 신경 안 쓰세요? 사위가 막 이렇게 자기 부모님은 팽개치고 그냥 아주 처갓댁만 그냥 팽개거리고 다니는 거. 팽개치지는 않고. 아니, 노력을 하셔도 사위 없기 쉽지 그건 않잖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사이가 있어. 나는 왜 저 질문을 하나 했어? 난 엄마랑 가는 게 불편해. 어떤 엄마? 우리 엄마, 예를 들어 우리 친엄마랑 장모님이랑 아내랑 가시죠. 우리 애랑 우리 친엄마 가면 뻔히 엄마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내도 일을 하겠지만 뻔히 우리 엄마가 일하는 것 자체도 싫어. 그러니까 아니 놀러 와서 왜 엄마가 일을 해? 그런데 처갓집 장모님이랑 놀러 가잖아요. 장인어른이랑. 그런데 장모님이 일을 다 하셔. 내가 하지 말라고도 하셔. 근데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 아, 근데 맞아. 그러니까 저 솔직한 얘기예요. 진짜 솔직한 얘기야. 우리 근데 우리 엄마가 일하면 기분이 나빠. 마음 쓰이죠. 마음 쓰여. 맞아. 예. 그래서 처갓집이랑 가는 게 더 편해. 아니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저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정말 욕먹는 거 방법을 알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